안녕하세요. 신바람 길라잡이입니다. 요즘 뉴스에 집값 하락 전조가 시작되었다는 기사가 자주 보이기 시작하죠. 그래서 혹시나 조금 있으면 이런 기사도 나오겠구나 생각했는데 안타깝게도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. 참 이놈의 부동산 나름의 주기와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영끌족이 뭔지는 다들 들어서 잘 아실 테고 이 사람들 집 사겠다고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투자해서 마련한 집인데 이게 요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왜 그럴까요? 답은 간단합니다. 애시당초 자신들이 예측했던 부동산 환경이 틀렸기 때문이죠. 사실 이런 영끌족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당연히 투자하기 전에 공부들 많이 했을 것인데 과연 2012년 그리고 13년 과거 하우스푸어의 고통에 대해서도 알고 투자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. 영끌족 또는 갭 투자의 가장 기본은 부동산은 반드시 올라야 한다는 전제 조건인데 이게 무너지면 나머지는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100% 실패한 투자가 되는 것이니까요. 신문방송에서 영끌족에게 위로한답시고 그 대책 방안을 내놓기는 하는데 다들 이런 내용들입니다. 첫 번째가 오르는 이자 조금 줄여보자고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라고 하지만 고정과 변동의 금리 차이가 0.5%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자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. 두 번째로는 여유가 되면 좀 빨리 갚으라고 하는 겁니다. 갚을 돈이 있는데 왜 영끌까지 하겠습니까? 이건 기자가 영끌족이 왜 영끌인지 모르고 하는 말 아닌가 싶고요. 만약 그렇다고 쳐도 대출받고 3년은 지나야 수백만 원 하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질 것인데 선납 이자 아끼려고 대출 상환했다가 도리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. 따라서 이런 영끌족 위로하는 이빨림 대책 말고 진짜 현 시점에서 영끌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인정하고 이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솔직한 조언을 좀 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? 왜냐고요? 영끌족 나이가 아직 어려서 겪어보지 못했으니까요.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20, 30대 영끌족들은 유튜브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 꿀 빨고 있다는 유튜버 무용담들만 들어봤지 과거 하우스푸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지는 들어볼 기회도 그리고 경험도 하지 못했으니까요. 각설하고 시간 없으니 영끌족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 기준을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고 현명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가입니다. 미국 금리 인상이 현재까지 정보로는 앞으로 금리는 오른다라는 것입니다. 당연히 대출 이자는 금리에 비례해서 오르게 될 것이고 영끌은 최소한의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본 2년의 시간을 높은 이자를 내면서 버텨야겠죠. 그나마 집값이 한 푼이라도 올랐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. 현재 기준금리가 1%이지만 2년 후인 2024년쯤에는 약 2.5% 정도를 예상한다고 하니 지금보다 1.5% 이상은 오르겠습니다. 서울주택 평균 가격이 10억이고 영끌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40% 정도는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4억에 현재 이자 5.2%면 월 173만 원인데 여기에 1.5%가 오르게 되면 6.7%로 이자만 50만 원 더 오른 223만 원을 내야 합니다. 이 정도 되면 대기업 맞벌이 아니고서는 버티기 힘들겠죠? 두 번째는 버티면 잘 팔릴까입니다. 그래도
2년 이상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영끌족이 있겠죠. 이런 경우는 다음 상황을 잘 생각해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. 만약 2년 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주변에 추가 공급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. 주변 아파트 공급은 곧 내 집값 하락이라는 말과 동일하니까요. 다행히 추가 공급 없이 개발 호재만 있고 약 7% 정도의 이자를 버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이거 무조건 버텨야 할 것입니다. 하지만 3기 신도시와 겹치거나 주변 대단지 입주 계획이 있는 경우라면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입니다. 영끌이 내 집 팔 시점에 대량 공급으로 인해 전세 가격은 떨어지고 덩달아 매매 가격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지금보다 못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요. 사실 영끌은 갭 투자로 전세금을 최대한 받았을 것이 뻔한데 대량 공급으로 인한 전세금 하락이 동반될 경우 세입자는 주변에 싸고 더 좋은 곳으로 이주해 공실이 생길 것이고 더군다나 영끌은 공실뿐만 아니라 전세금 반환까지 해야 하니 이쯤 되면 제정신이 아니게 됩니다. 더군다나 20, 30대 영끌이 부모 찬스 아니면 그 큰 전세금 반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? 만약 엄마 아빠 찬스가 없다면 사실 얼마 안 가서 전세금 반환 소송이 들어오고 여기에 이자라도 연체했다면 은행에서는 100% 경매를 진행하게 합니다. 여기까지 진행되면 인생의 막장까지 가게 된 것이죠. 따라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가령 직장이 좋아서 대출이자 7%가 돼도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전세금 반환 신청이 들어와도 도와줄 부모님이 있다면 얼마든지 가지고 있어도 되지만 쥐뿔, 가상한 용기만 믿고 영끌 투자했다면 지금이라도 열심히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아파트 좀 팔아달라고 해야 2년 후 지옥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